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0일 송영진의 이 팩트체크 시사 라이브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을 해가지고 이 헌재 재판관 이념 편향 문제, 또 공정성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소추 과정들도 보게 되면 이것이 가짜 뉴스에서 결국 가짜 뉴스에 의해서 이 탄핵 소추됐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홍정원 국정원 제1차장이 얘기했던 이재명을 체포하라, 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거죠. 또 한동훈을 체포하라, 우원식을 체포하라. 이런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이재명한테 한동훈한테 전화했던 이런 이유들이겠죠. 직접적으로 자기가 전화했다고는 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한동훈이도 인터뷰를 통해서 고위층 관계자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탄핵 소추도 불법적으로 탄핵 소추가 가짜 뉴스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런 과정들이라든가 또 그제 탄핵 소추되고 또 공수처에 의한 수사권도 없고 수사 지휘권도 없는 어떤 공수처의 이런 대통령의 체포 과정들, 경찰을 수천 명 동원해서 마치 무슨 마약사범도 아니고 범죄 갱단도 아닌데 또 김정은이 천으로 내려온 것도 아닌데 국수본이나 이 공수처가 짬짬이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헌법재판소마저 어떤 공정성 문제, 또 이념 편향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저는 앞이 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계속된다라면은 결국은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적 불복 저항 운동에 저는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방에 앞서서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헌재 재판관들의 이념 또 공정성 문제, 여기에다가 이 헌재 소장 대행이라고 하는 문영배라는 이놈은 유엔군 모독에 이어서 또 이재명과 수차례 SNS를 통해서 교신하는 아주 절친한 사이. 또 무슨 언론의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1년에 골프도 몇 번씩 치는 사이.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런 사람이 이 탄핵 심판이라는 이런 심판을 맡은 이 탄핵의 휘슬, 이 호각을 부는 사람은 스스로 이 탄핵 심판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과 문영배가 연수원 18기 동기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정하고 이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으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저는 문영배는 탄핵 심판을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 근데 이게 18기 동기 문제가 아니고 노동법학회 또 함께 활동도 했었고 또 서로가 이 SNS 교신을 통해서 마누라 안부를 묻는 사이란 말이에요. 이재명이가 2011년에 문영배 가족의 안부를 물어보고 또 문영배는 또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늘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지금 이런 글들이 TV조선 보도에 의해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헌재는 가장 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곳이에요.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은 그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영배는 스스로 SNS, 트윗 이런 계정들에 보면 내가 우리법 연구 회원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커밍아웃 하는 거죠. 빨갱이나 마찬가지죠. 이념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재판하는 최고의 법원이에요. 가장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30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이런 판결에 대해서 불복 이 저항 운동은 확산되고, 그것이 확산이 되면은 저는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러한 이유들은 결국 짬짬이로 일국의 대통령을 파명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이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지 않은데 어느 국민이 그 결과에 승복하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고 믿는 순간 헌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수처 개나 줘버리지 그 공수처 뭐가 필요해요? 이재명의 하명에 의해서 수사하는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오동훈이나 또 이재명의 하명 수사 그 실행을 담당했던 이 국수본의 우종수 이 본부장, 이런 놈들은 모조리 저는 체포해서 구속 수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마약 집단입니까? 아니면 조폭 집단입니까? 무슨 갱단이에요? 어떻게 경찰이라는 새끼들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그 체포영장도 불법적으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또 대통령 관저를 침입을 한 거잖아요. 위조 공문, 딱풀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전부 여러분도 정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관할법원도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빨갱이들한테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영장실질 담당 판사가 지가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형사소송법 뭐 110조 111조 이러한 사항들은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예외 규정으로 둔다라는 이 법까지 지가 만들어가지고 영장실질 담당 판사가 심판을 하는 곳이지 지가 법을 만드는 곳입니까? 이 모든 조중동 언론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행한 것이 정당한 집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굉장히 잘못된 언론이고 보수 언론이 아니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믿는 순간 헌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청년들이 서부지방법원도 저는 쳐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폭도들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헌재의 공정성 문제, 이념 편향성 문제 이것이 아니어도 아무튼 지금 1년의 계엄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재명 이 새끼 하나 보호하려고 범죄자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그 다음에 공수처, 국수본, 사실 이런 놈들이 내란이에요. 자기를 수사한다고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무슨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째려봤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29명씩 탄핵시킨 이런 집단들이, 이런 악마의 집단들이 내란범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공수처, 또 경찰의 국수본,
검찰까지도 이재명 하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검사, 그다음에 그 수사와 기소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데도 이 공수처가 이쪽으로 검찰로 이 토스를 했습니다. 아무런 체포하는 생쇼만 하고 어떤 것도 수사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 놓고 검찰로 토스를 하고 검찰은 또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서울중앙지법에 이번에는 영장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거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가 미진하니까 구속기간을 10일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나니까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 다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허를 했어요. 불허를. 그리고 나니까 수사 상황이 미진하다고 하는 놈들이 뭐 그거면 또 충분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이도 하루빨리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의해서 정상적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불법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여러분들 이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1차장에 의해서 탄핵소추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국정원 1차장이라는 새끼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들었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 탄핵소추 대놓고선 그게 아니고 직접 들은 게 아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조중동이나 또 국민의힘당이 들고 일어나야죠. 대통령을 탄핵소추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는 직접 전화받은 게 아니라고? 여인형 방첩 무슨 사령관한테 들은 얘기라고? 그거를 자기가 적다가 전화가 끊겨. 이런 개소리라고 오전 오후에 한 소리가 틀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어쨌건 간에 이 최상위 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런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여러분 아시죠? 4대4입니다. 4대4. 이틀밖에 근무 안 한 사람이니 무슨 그런 탄핵 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영 논리에 따라서 4대4.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문재인과 김명수가 임명한 이런 빨갱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전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4대4. 반탁, 신탁이 50대 50이었을 때랑 똑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조금만 더 확산되면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국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국론분열, 이 국론분열은 결국 헌재에 대한 불복운동으로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재명이라는 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 아니고 계몽이라는 여론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어선 곳에 여론조사 기관이 두 곳이 넘었고요. 또 60% 이상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일타강사 전환길. 이거 엄청난 지금 충격적인 그런 보수우파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사람들과의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왜? 내전으로 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수처로부터 또 경찰로부터 절차의 문제 이런 것들, 유법성, 절차의 유법성, 과정 이런 게 다 불법적으로 자행된 거예요. 가장 큰 불법적으로 자행된 것은 이재명이라는 놈이죠.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조기 대선 치르려고 공수처, 경찰 이런 게 다 이재명한테 줄 서서 이재명의 하명 수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도 지금
거기에 지금 끼어들고 있는 공동정범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데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내란으로 몰고 가려면은 그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개나 줘버리지. 응? 박지원한테 줘버리든지, 개는 박지원한테 줘버리든지. 박지원이 이 자식은 말이죠. 무슨 망령, 노망난 거 아닌지 말이죠. 토리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니 또 오늘은 인터뷰를 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김건희 씨는 남편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도 얼마 안 있으면 감옥으로 가니까. 아주 야비한 새끼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같지도 않죠.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헌재 소장 이 문영배라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죄자 이재명과 절친이래요, 또 얘가. 이념의 그 성향도 문제지만은 또 이 문영배뿐만이 아니고 또 이미선이라는 재판관은 이 동생이라는 사람이 이 동생도 변호사들이라고요. 윤퇴진 특위 부위원장이래요. 여러분 이거 헌재 지금 재판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요? 네? 또 정계선이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서부지방법원의 원장이었었죠. 이 정계선이라는 남편, 이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자 여러분 문영배, 이미선 문제 다 있죠. 정계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정계선 이 재판관 남편 한필규 변호사는 이 탄핵소추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희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재판관 그 당시 재판관 김희수가 현재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탄핵소추단 지금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곳에서 정계선 남편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정계선 남편하고 김희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맨날 마주치고 밥 같이 처먹는 사이란 말이에요. 뭐 맨날 밥 처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야 문재인 윤석열 날려버리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다 여러분들 마은혁 빨갱이까지 학생 시절부터 사회노동운동을 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이런 거에 그런 이념에 그런 그 이념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완전히 빠져있던 뭐 이런 마은혁까지 임명이 되면은 결국은 헌법재판소 내에 이 극소수만의 회원인 법원 내에 극소수만의 회원인 이 우리법 연구 인권법 연구 우리법 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출신들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석, 마은혁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4명인 거예요. 4명. 거기다가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 6명을 만들기 위한 거죠.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에 소속만 4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헌법재판소법 24조가 상정한 기피와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 새끼들이 문영배, 문재인 때 임명된 것들이 7대 0이라는 그런 결과로 또 재판 기피 신청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을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마나한 결과가 정해진 탄핵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문영배 이 헌법 이 소장 이 권한 대행이죠. 헌법재판소 이런 관계의 친분이 밝혀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례를 증명하는 것들이 이재명이하고 이 문영배의 과거 SNS를 통해서 가족의 안부를 묻는, 마누라의 안부를 서로 쳐 묻고 막 건강하냐 그러고 잘 지내냐 그러고 잘 지내냐 그러고 이런 안부를 묻는 이런 내용들이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영배가 SNS에서 글을 올리면은 이 범죄자 이재명이가 안부를 묻는 댓글을 남기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재명이가 글을 올리면은 문영배가 댓글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사이예요. 이거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문영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절차라는 건 단순히 많은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글에다가 이재명이는 뭐라 그랬냐면, 문 판사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히히히히. 참 웃기는 놈이죠. 이재명이 미친놈 같아요. 만화님께 안부를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에 대해서 문영배는 다시 이재명에게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또 답을 남깁니다. 또 얼마 뒤에 또 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영배에게 지원장님 잘 계시죠?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가 있겠죠. 히히히. 나이가 못해요, 얘도. 자, 아무튼 이에 대해서 문대행은 시장님,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정열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을 두고 문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 좌파 판사죠. 아마 이정열 이 판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뭐 통진당인가 아마 그런 소속이었던 것 같은데 문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자 이재명이가 잘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재명과 문대행은 사법시험 28회 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또 이 밖에도 그 여권의 그 국민의힘당의 주장에 따르면은 2020년 이재명의 모친상에 문대행이 갔다 이렇게 상가를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또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친분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공정을 기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헌재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도 계속 이 공정성 문제에 또 이념 편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뻔한 것이고 하나만 재판이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이런 여론은 결국은 헌재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불복 저항 운동이 저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은 헌재공화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재판관 구인 체제가 마은혁이 여러분 100% 임명될 거잖아요. 2월 3일 날. 이 문대행이라는 이 문영배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새끼입니까? 한덕수에 대한 탄핵도 남아있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재판의 결과가 나타나기가 187일 걸렸어요. 근데 이게 마은혁이라는 재판관을 임명하는 그 유연법률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고 결과를 거의 한 달 만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헌재공화국이야? 네 거야? 재판관 구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대신에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저는 임명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이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영배가 2010년 9월 부산 유엔 기념관 저도 가봤는데 여기를 방문한 뒤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좋은 전쟁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인류 보편적인 깨달음을 왜 몰랐을까라는 글을 남겼어요. 이거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그 6.25 전쟁의 유엔 참전 용사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보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놈이 바로 문영배가 아닌가. 이런 자들은 헌재 재판관에서 즉시 저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헌재의 이런 이념적인 편향성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 헌재에 대해서 불복 저하 운동을 함께 하자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